1982년생 개띠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44살.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우셨죠? 부모 복도 없었고요. 인복도 없이 오직 내 몸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IMF 때 부모님 사업 망하는 거 옆에서 지켜봤고요. 대학 졸업할 때는 취업 대란이었죠. 겨우 직장 잡았더니 비정규직.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보면서 아, 이게 내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제자리인가?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요. 이제 그 눈물을 닦으셔도 됩니다. 2026년 병오년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 해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5분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3년 전쯤 상담했던 분인데요. 역시 82년생 개띠셨습니다. 당시 41살이셨죠. 이분이 상담실에 오셔서요.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까요. 25에 취직해서 16년을 한 회사 다녔는데 승진은 동기들보다 항상 한 발 늦고요. 연봉은 오르는 둥 마는 둥. 집 한 채 마련하려고 20년을 모았는데 막상 계약하려니까 대출 규제에 걸려서 무산되고 애들은 사춘기라 말도 안 듣고요. 남편은 사업한다고 돈만 축내고 본인은 만성 피로에 불면증까지.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저는 이분의 사주를 봤습니다. 임술생, 바다를 품은 개, 머리가 비상하게 좋고요. 재주가 많고,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을까? 그때 제가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곧 해가 뜹니다. 당신의 바다 위로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티세요. 2026년. 그 해가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분이 그때 제 말을 믿으셨는지 안 믿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작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승진했어요. 그것도 2단계나. 그리고요. 집도 샀어요. 가격이 떨어진 매물을 덜컥 질렀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왔어요. 남편도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요. 애들도 요즘 부쩍 말을 잘 듣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뭔가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주의 힘입니다.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명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2년생은 임술년생입니다.
임술. 임은 물을 뜻하고요. 술은 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개가 아니라요. 바다를 품은 개입니다. 개는 원래 충성스럽고 영리한 동물이죠. 그런데 이 개가 바다를 품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깊고요. 감정도 깊고, 고민도 깊습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요. 속으로는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임술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고민이 많아?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정작 본인은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고민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오는 고민입니다. 바보는 고민이 없거든요. 그냥 하면 되니까.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달라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저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100가지 1000가지를 다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좋습니다. 재주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요. 그 재주를 제대로 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다는 깊고 차갑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물이 많아도요.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으면 아무도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은 불을 뜻하고요. 오는 말을 뜻합니다. 불의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태양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태양. 뜨겁고 밝고 역동적인 에너지. 이것이 바로 병오년의 기운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바다 위에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일출입니다. 해가 뜨는 겁니다. 어두웠던 바다가 환하게 밝아지고요. 차가웠던 물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것들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개와 말의 관계입니다. 개띠와 말띠는 육합이 아닙니다. 삼합도 아닙니다. 하지만요. 둘 다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개는 뛰어다니고요. 말은 달립니다. 가만히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026년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82년생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계절이 중요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개는 부지런합니다. 추우니까 움직여야 살아남거든요. 봄이나 가을에 태어난 개는 중간입니다. 적당히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여름에 태어난 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늘에 가서 누워있고 싶거든요. 여름 개띠분들, 특히 5월, 6월, 7월생 분들은요. 2026년에 게으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와도 귀찮다고 안 잡으실 수 있어요. 반대로 겨울 개띠분들은요. 11월, 12월, 1월생 분들은 너무 앞서 나가지 마세요.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임술생인 여러분이 병오년을 만나면 첫째, 문서운이 옵니다.
집계약서, 사업계약서, 승진 발령장. 뭔가 도장 찍을 일이 생깁니다. 둘째, 이동수가 있습니다. 이사, 전근, 전직, 사업장 확장. 장소가 바뀝니다. 셋째, 승진운이 옵니다. 인정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라줬지만요. 이제는 윗사람이 알아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운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에는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일이 생깁니다.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협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문서는 신중하게 보대요. 망설이지는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계약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작은 글씨로 된 조항들, 이자율, 위약금, 특약사항,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띠는 원래 꼼꼼하니까 잘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것저것 따지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확인은 신속하게, 결정은 과감하게. 이게 2026년의 핵심입니다. 특히 집 매매 생각하시는 분들, 올해가 적기입니다. 가격이 떨어진 매물 있으면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은행 대출 알아보시고요. 조건 맞으면 바로 계약하세요. 내년 되면 또 달라집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다음, 이동수 말씀드릴게요. 2026년에는 장소가 바뀝니다. 이사를 하시거나요. 직장에서 전근을 가시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옮기시거나 뭔가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이동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사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2026년의 이동은 길합니다. 왜냐고요? 정체되어 있던 기운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면 맑아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오래 있었으면요. 이제는 옮겨야 할 때입니다. 직장에서 전근 발령 나오면요. 귀찮아도 가세요. 새로운 환경이 여러분한테 기회를 줍니다.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으면요. 과감하게 옮기세요. 물론 무리해서 큰 집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중요한데요. 동쪽이나 남쪽으로 움직이면 좋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이거든요. 서쪽이나 북쪽은 좀 조심하세요. 다음, 승진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인정받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줬던 여러분의 능력을요. 드디어 윗사람이 알아봅니다. 그런데요. 승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개는 짖어야 주인이 알아듣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프로젝트 하고 싶으면 손들어서 하겠다고 하세요. 승진하고 싶으면 상사한테 가서 말하세요. 조금 뻔뻔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되는 해입니다. 왜냐고요? 병오년의 기운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불과 말의 기운은 적극적이고 당당합니다. 소심하게 굴면 손해봅니다.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 상반기가 중요합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예요. 인사 발령 나는 시기잖아요. 그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본인이 한 일들 정리해서요. 상사한테 보고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좋은 소식이었고요.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조심하셔야 할 게 3가지입니다. 첫째, 기고만장. 좋은 일이 생기면요. 사람은 우쭐해집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82년생은 머리가 좋으니까요. 본인이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압니다. 하지만요. 이건 하늘이 주신 운입니다. 본인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때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하세요. 낮은 자세 유지하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낮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둘째, 사람 조심. 2026년에는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좋은 사람도 오지만요. 나쁜 사람도 옵니다. 특히 돈 이야기 들고 오는 사람. 무조건 조심하세요. 투자하자, 같이 하자, 돈 벌어주겠다. 이런 말하는 사람 있으면요. 귀 막으세요. 82년생은 원래 정이 많습니다.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고요. 같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요. 올해는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돈 거래는요. 가족이라도 안 됩니다. 빌려달라고 하면요. 없다고 하세요. 보증 서달라고 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잘못하면요. 1년 운이 다 날아갑니다. 셋째, 과욕 금물. 문서운이 온다고 해서요. 집을 10채 살 수는 없습니다. 승진운이 온다고 해서요. 한 번에 사장 될 수는 없어요.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합니다. 욕심내서 2~3 계단 한꺼번에 오르려고 하면요. 넘어집니다. 적당히, 조금씩, 차근차근. 이게 82년생한테 맞는 속도입니다. 자, 이제 월별로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월, 2월은 준비 기간입니다. 씨앗 뿌리는 시기예요. 계획 세우시고요. 목표 정하세요. 3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 놓치지 마세요. 5월, 6월은 절정입니다. 가장 바쁜 시기예요. 여기서 승부 보셔야 합니다. 7월, 8월은 조금 쉬어가세요.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에너지 충전하세요. 9월, 10월은 수확기입니다. 상반기에 뿌린 씨앗을요. 이때 거둡니다. 계약 성사되고요. 승진 발표 나고 결과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11월, 12월은 정리 기간입니다. 올해 한 일 돌아보시고요. 내년 준비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상반기가 중요합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승부를 보셔야 하반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팁 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이 받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질문 하나, 사업 확장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특히 기존 사업을 키우는 건 좋습니다. 지점 내거나 직원 뽑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업종 시작하는 건요. 좀 조심하세요. 기존 거 안정화시킨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 둘, 이직해도 되나요? 조건 좋으면 하세요.
연봉 오르고 직급 올라가면 당연히 가야죠. 하지만 무작정 옮기는 건 위험합니다. 새 직장 분위기, 상사 성향, 이런 거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질문 셋, 사기 어떻게 피하나요? 사람 보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 돈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 서두르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단 의심하세요. 그리고요, 계약하기 전에 꼭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든 회계사든 돈 조금 들어도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질문 넷, 건강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로 조심하세요. 일이 많아지니까요.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요. 몸이 상합니다. 특히 소화기 개통 조심하세요. 불규칙하게 먹으면 위장이 나빠집니다. 제 시간에 식사하시고요. 물 많이 드세요. 바다를 품은 개니까요. 물이 중요합니다. 질문 5, 재물운은요?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쓸 데가 많거든요. 집 계약하면 돈 나가고요. 이사하면 돈 나가고, 사업 확장하면 돈 나가고,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물이 들어오면요. 일단 3분의 1은 저축하세요. 나머지로 투자하시고, 절대 다 쓰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982년생 개띠 여러분, 44살, 인생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뒤돌아보면 아득하고요. 앞을 보면 막막합니다. 하지만요, 이제는 다릅니다. 2026년, 병오년, 여러분의 바다 위로 태양이 떠오릅니다. 어둡고 차가웠던 바다가 환하고 따뜻하게 변합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여러분의 재능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라줬지만요. 이제는 다릅니다. 윗사람이 알아봅니다. 동료들이 인정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합니다. 하지만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개는 짖어야 주인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원하는 거 있으면 요구하세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세요. 움직이세요. 행동하세요. 과감하게 전진하세요. 그러면서도요. 겸손함은 잃지 마세요. 사람 관계 조심하시고요. 건강 챙기시고 욕심내지 마세요. 한 계단씩 착실하게 그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2026년 연말쯤 되면요.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가정도 화목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동안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들이요. 하나씩 풀립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아, 이제 내 차례구나.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44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받을 때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세요. 여러분한테 올 복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감사히 받으시고요. 잘 누리세요. 그리고요. 여유 생기면 주변에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요.
도와주지 않은 사람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걔는 원래 의리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요. 베푼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잘 되면 나눠주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래야 복이 더 옵니다. 더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82년생 분들, 오늘 저녁에 시간 내서요.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동안은 여유가 없어서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2026년은 실현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요. 하늘이 기회를 줬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올해는 꼭 이루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세요. 그럼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가세요. 당당하게 전진하세요. 물어뜯을 것은 물어뜯고요. 짖을 것은 짖으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참는 개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1982년생 개띠 여러분, 올해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각오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올해는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요. 우주가 듣습니다. 하늘이 응답합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해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